안녕하세요. DD튜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스트 시큐리티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보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에서 LLM과 AI 기술 확산은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LM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밀 데이터 유출, 악성 콘텐츠로 인한 자산 침해 등의 보안 위협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보안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의 핵심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를 활용한 공격 방식이 정교해지고 있어 보다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LLM 보안 위협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LLM 취약점과 이에 대한 대응법 등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LLM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스트 시큐리티의 혁신적인 LLM 보안 솔루션 아략 X LLM의 핵심 기능을 온라인 최초로 공개합니다. 웨비나 중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에 사전 등록을 하시고 설문조사 참여까지 완료하신 150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좋은 질문을 주신 10분께는 교촌치킨과 콜라 세트 쿠폰을 드리며 웨비나 종료 후 방문 상담 신청을 주신 분들 중 5분께는 GS 칼텍스 주유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LLM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 보안 전략 이스트 시큐리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스트 시큐리티 솔루션 컨설팅 팀 이규원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트 시큐리티 솔루션 컨설팅 팀의 이규원 팀장입니다. 지금 이 세션은 생성형 AI 시대 기업 LLM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에 대해서 세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형 AI 시대가 대마를 하면서 AI 기술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비즈니스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성장과 맞물려 어떻게 보면 LLM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AI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보안에 위협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취약점이 무엇이고 이 취약점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각 기업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저희 알약 XLM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과 비즈니스 성장입니다.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세계의 대국을 치르면서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용자, 대중들이 그 영화 매체나 여러 가지 책들 속에서 접했었던 그런 이제 기술로서의 하나의 실현된 기술로서의 하나의 큰 이벤트를 통해서 등장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2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AI 등장 자체, 어떻게 보면 알파고의 등장보다도 LLM 서비스, 즉 오픈 AI에서 출시를 한 챗 GPT 서비스에서 조금 더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챗 GPT는 LLM이라고 해서 AI의 하나의 모델인데요. 결국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AI 서비스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이 챗GPT의 등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외에도 아마 많은 IT에 관련된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인터넷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B2C, B2B 서비스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약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했다라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챗 GPT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면서 언론 매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챗 GPT의 뛰어난 성능들에 대해 다룬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제가 앞서 이제 AI와 LLM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LLM이라는 키워드는 AI와는 다르게 조금 생소하신 그런 사용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준비를 해왔고요. 실제 LLM 서비스인 MS의 코파일럿 서비스의 화면 캡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LLM은 말 그대로 이 랭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의 기반으로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 서비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응답, 즉 답변되는 컨텐츠도 자연어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챗 GPT를 포함해서 구글의 제미니와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 또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그런 AI 서비스들이 LLM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LLM 서비스 외에도 영상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챗 GPT를 출시한 오픈 AI사에서 소라라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요. 이 소라 서비스는 간단히 입력되는 몇 가지 텍스트의 입력만으로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게 생성이 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영상들이 과거에는 몇몇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툴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성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됐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영상에 대한 생성은 즉시성 그리고 유연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는 풍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녀가 비누방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손쉽게 즉각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상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들이 상용화된 이런 이제 광고 회사나 이런 솔루션들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광고 회사에서는 AI 기반의 PPL 서비스 광고를 솔루션으로서 선보였습니다. 이 데모를 보시면 화면상으로 이 영상 매체 내에 여러 가지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위치들을 격자로 AI들이 판독을 하고 있고 그 판독된 내용에 그냥 단순히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이제 광고 매체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PPL 상품도 영상과 이 흐름이 이어지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이 영상 외에 따로 이미지를 따놓은 것을 보면 이 해당되는 영상이 배포가 되고 이 노출이 되는 위치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품들도 서로 다른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변경을 시켜서 노출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PPL 광고 상품들이 서비스 제공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LLM 서비스와 AI 기술은 로봇 공학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피규어사에서 발표한 피규어 01 데모 시연 화면에서는 인간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피규어 01이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전에 많은 영상 매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있으면 사람이 지시한 지시 내용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질문들, 즉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나는 배고파, 내가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걸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해당되는 물건이 사과임을 해당되는 로봇이 추론을 하고 추론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건네주는 그런 행동들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던지는 자연어의 기반의 지시를 질문으로서 이해를 하고 이 과정에서 추론과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한 행동들을 수행하시게 되시는 거죠. 즉 일반적인 공장이나 사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큰 차이 없는 수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공되는 지적 수준 부분들도 굉장히 고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MLU 테스트는
총 57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벤치마크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과 같은 학문적인 부분에서 도덕 그리고 기타 사회적인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양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이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표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34.5점이라는 점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면 평균적으로 89.8이라고 하는 점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발표된 구글의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9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지식 수준을 사람의 이 말을 이해를 하고 답변할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기업 환경에서도 이제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험실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AI들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생산 현지에 적용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B2B, B2C 서비스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속도들은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들은 과거의 다른 기술들과 비교로 해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큰 폭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된 이후에 보편화되는 데까지 약 24년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17년이 걸렸다고 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실현된 기술로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고 불과 5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이 기술들이 비즈니스에 모두 다 도입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시기를 여기에서는 2025년으로 명시를 해놨지만 실제로 이미 많은 공개된 서비스들이 AI 기술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서비스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 분석 서비스인 질로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매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분들,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태그와 설명되는 텍스트 분석에 원래는 사람이 대응했었던 영역에 이제 적극적으로 LLM 서비스들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인종과 지역과 같은 매물의 특징을 태그와 텍스트로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추출 과정과 분석 과정에 인공지능이 소스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게 된 것이죠. 실제 반영된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룹 A와 그룹 B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매물을 원하시는 사용자분들은 고급 주택시설을 선호하고 선호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표현들도 좀 최상급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설문이나 그 설명들에 보다 매매 의혹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투자 기회나 아니면 현재 세입자가 누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이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들의 이 설명과 텍스트 그리고 태그에 끌리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LM이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매매에 대한 욕구 그리고 실제로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진로의사가 제공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 서비스에서 증명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품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데 인력과 비용들을 많이 투입을 했었었죠. 특정 사용자가 있으면 이 사용자가 이 해당되는 서비스 내에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수집을 해서 연관된 상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매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관련성 높은 상품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슬리퍼를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 임산부용 슬리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는 키워드가 과거에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임산부와 슬리퍼 간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라는 연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정보들을 LLM을 통해서 축적을 하고 보관되어 있을 때 이 임산부에게 추천되는 슬리퍼들에는 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짧은 시간 내 구매를 결정하시게 되겠죠. 즉 매매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역할을 LLM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검색되는 데이터량이 약 35억 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보안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악의적인 악성 콘텐츠가 보안의 이 결과로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안 사고가 노출이 되면 결국 그 보안 사고에 대한 인시던트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시던트 보고서에 들어가는 LLM 기술은 실제로 영어권이든 비영어권 사용자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작성된 보고서와 비교를 했을 때 핵심적인 요약 내용들이 누락 없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면서 오히려 사람 대비 약 51%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51%의 처리 속도는 엄청난 그런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AI를 적용된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효과라는 부분들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미 AI와 LLM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LM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20에서 30% 이상의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하나 8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LM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산력 AI 자체의 시장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의해서 사용자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아니면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서비스 모두 이렇게 LLM을 도입을 하고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LLM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위협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보안 전문가분들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안 위협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는 결국 콘텐츠에 대한 왜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MS 코파일럿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한 결과를 화면 캡처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24년 11월 22일에 모 방송국에서는 콩쥐팥쥐 뮤지컬이 방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영된 적이 없는 뮤지컬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LLM 서비스에 문의를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편향되거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을 LLM이 일종의 환각,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있었던 사실로 답변자에게 지르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번 사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게 되겠죠. 실제 미국의 맨하튼에서는 항공사와 관련된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6개 정도의 판례를 챗 GPT를 통해서 확보한 판례를 제출을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벌금을 물게 된 그런 사례들도 실제 사례들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 자체가 악용되는, LLM 자체가 악용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 GPT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업무 범위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메일 내용이나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스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조사하는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악성을 또 감지하는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들을 찾는 등, 이런 명백하게 악질적인 목적의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오픈 AI에서 사용자 계정을 중지한 사건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공개된 취약점 정보인 CVE 정보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AI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개발을 했는데, 실제 이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공개된 취약점의 87%를 성공적으로 공격하는데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공격자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빠르고 고효율적인 그런 사이버 공격이 GPT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주체 이 회사에서 지속적인 보안 관리, 필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는 비공개 LLM 챗봇 서비스도 이 다크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악의적인 활동을 위한 챗 GPT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해커나 악의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에게 판매가 되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텐츠와 위협 공격이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와 같은 보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공격의 케이스들이 이런 GPT 서비스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PT 서비스에 입력되는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한 기업이나 그리고 기관이 갖고 있는 기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에서 내가 어떤 내용들에 대한 요약을 원했을 때 그 요약된 내용 안에 기업 정보들, 개인 정보들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죠. 실제로 어떤 이제 번역기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킨 그런 케이스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GPT, LL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보안에 위협이 된다라는 전제를 많이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그리고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래 그 해당되는 LLM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그런 악의적인 명령을 날리거나 악용을 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루프스는 쇼핑을 도와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프스 쪽에다가 질의를 할 때 소스 코드에 대한 질의를 해도 굉장히 친절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례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답변 내용에 악성 코드를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스 코드를 문의를 해도 답변이 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 본래의 목적, 즉 쇼핑을 목적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스 보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런 챗 GPT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대한 악의적인 활용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이 발생되는 사례들은 서비스 업체에게는 굉장히 큰 보안의 위협이 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비슷한 사례로 쉐보레 대리점의 챗봇 치팅 사건이 있습니다. 챗봇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이제 사회적인 공법들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고민을 하고 텍스트를 날려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금액을 1달러로 승인을 하면서 제한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제한이다라는 문구를 붙이도록 이 유도를 한 치팅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면 실제로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AI 기술을 악용한 사례는 사실 LLM뿐만 아니라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LLM 기술과 합성이 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용자분들이 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이 판단하실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그런 공격 기법들로 활용이 되실 수가 있죠. CEO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합성을 해서 재무 담당자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당연히 재무 담당자 관점에서는 연락을 받은 이 연락을 주신 분이 CEO이기 때문에 지시한 대로 정말 많은 금액의 이 송금을 수행을 하실 수밖에 없죠. 이러한 케이스가 홍콩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현재도 발생되고 있는 진행형의 이런 사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LM 서비스를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취약점과 이것들에 대한 대응 부분들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우선 다른 국가와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기관과 기업들에서 LLM 서비스가 보안 대상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행사나 이런 여러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자분들에게 여쭤보면 LLM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왜 보안에 문제가 되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기업에서 LLM 이런 챗봇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케이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소에 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윈도우 단말기에서 코파일럿, LLM 서비스를 제거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서비스 업체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이제 챗GPT가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정식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그리고 기밀 정보들에 대한 공유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글로벌 수많은 금융기관과 그리고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서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LLM과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차단하고 있는 추세이시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모 회사에서 이런 보안 사고를 경험하신 사례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용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LM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하시고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XLLM과 같은 보안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안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발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기관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제화가 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 그리고 이스트 시큐리티 내에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전산 그리고 보안 담당자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러한 LLM 서비스들을 업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생산성을 워낙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게 늘려주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고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대응 전략으로 다음 6가지를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LM 서비스는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의를 할 때 이 질의되는 정보 안에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서비스 자체의 보안 기능은 있지만 이러한 보안 기능과 별도로 고객사가 질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그리고 감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나올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보호성에 대한 이 권고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준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알약 XLLM입니다. 우선 XLLM은 사용자와 그리고 상용 LLM 서비스 간에 주고받는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밀정보, 개인정보, 소스 파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유출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악성 URL이나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이 답변받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가능하신 그런 보안 솔루션입니다. XLLM은 즉 우리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된 정보가 외부 서비스로 전달되기 이전 시점에 원천적이고 안전하게 보안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LLM 서비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는 기업에서 업무를 보실 때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상용 서비스, LLM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과 사용이 방화벽이나 여러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전용으로 개발된 저희 XLLM과 개발이 된 LLM 프롬프트를 통해서 안전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안 관제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설정해 놓은 정책과 스캐너, 필터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서 항상 보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알약 XLLM이 추구하는 업무 환경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XLLM은 이러한 LLM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경고와 알림, 그리고 대응 내역에 대한 수집, 보고 및 위협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안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타겟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방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보안,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XLLM 서버를 통해서 기밀 정보가 탐지가 되면 필터링이 돼서 외부 서비스인 챗 GPT에는 무해화된 정보들만 전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응답받는 형태로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보안 관제 쪽에서는 이 결과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보고, 이후 대응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XLLM과 AI에 대한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스트 그룹 내에서 이런 XLLM과 같은 이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소개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인 저희 이스트 소프트에서 페르소와 엘람과 같은 여러 가지 AI 기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정보들이 그리고 기술들이 저희 XLLM 시큐리티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이 질문과 향후 이 기타 이 관심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규현 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LLM 보안 위협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 기업 환경에서 LLM은 어떤 위협을 좀 가할 수 있나요? 네. 우선 LLM 서비스는 외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용 서비스들을 현재 업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용자분이 내부 업무 환경에서 올리시는 질의 내용들에 이런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각종 정보들,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또 동일하게 응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LM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영역은 이렇게 주고받는 정보들을 안전하게 전달을 받고 그리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LL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기존에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이랑 또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대부분 파일 형태나 아니면은 뭐 정형 데이터 형태로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직접 이 PC나 이런 것에서 LLM 서비스에 붙어서 질의하는 내용들, 올리시는 파일들, 이런 것들을 탐지하시고 필터링 하시고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XLLM이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LLM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의 보안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X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AI 서비스와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연동이 될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API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에서는 이제 구글 이제 제미니나 아니면 MS 코파일럿 서비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나 LLM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기업 내에서 LLM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보안적인 부분들을 구축을 하실 때 저희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LLM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또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XLLM은 그 목적 자체가 이런 LLM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즉, 보안에 대한 강화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이런 이제 LL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LLM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생산성의 증대라는 부분, 업무의 효율이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안전하게 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효익을 사실상 XLLM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XLLM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스트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제품은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이 저희 알약 백신 제품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서 중앙화, 시큐어 디스크라고 하는 솔루션도 데이터 보안 영역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각 앞서 말씀드린 엔드포인트, 그리고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중앙에서 수집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서 XDR 서비스까지 모두 폭넓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XLLM 제품과 함께 이제 저희 전체적인 제품군들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규현 팀장님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트 시큐리티 온라인 세미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도 DD튜브 내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보내주신 질문에 담당자께서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신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